수특 현대시 5강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읽을 건데요. 96페이지의 보기.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가와 나는 산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 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다? 탈속적이다. 얘들아, 탈속적이다라는 말은요. 속세를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속세와는 단절된 공간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 뭔가 속세와 단절됐구만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는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일제강점기 말에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동양적 은일정신을 담은 것이고, 아, 동양적이다. 동양적인 은일정신. 또 나는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견지를 언급함으로써 속된 것들과 차별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것이다. 정신적이래요. 또 이러한 주제를 형상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감각적. 이런 특징을 얘기해줬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지용의 장수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수산 뒤에 1이 붙었네. 연작시예요. 자, 그리고 장수산. 얘는요, 황해도에 실제 있는 산 지명입니다. 황해도는 저기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높고 그런 산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위 구분이 없죠. 산문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지용의 시 어떤 특징이 있죠? 정지용 하면 무조건 이미지즘이잖아, 얘들아. 그럼 얘도 뭔가 이미지즘이라는 말이 감각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원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목, 정정 이랬거니. 벌목이 무슨 뜻인지 너네 다 알걸? 뭐죠? 나무를 베는 거죠. 나무 베는 게 벌목이지. 정정은 뭐냐면 쩡쩡이에요, 여러분. 뭐게요? 의성어예요. 나무를 베면 쩡쩡 소리가 난다고 했거늘, 이런 뜻이죠. 말투가 이랬거니 벌써 좀 예스럽네요, 그죠? 자, 나무를 베면 쩡쩡 소리가 난다 했거늘. 아름들이 큰 소리 베어진 즉도 하이.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즉도 하이. 여러분 이 시를요 4개로 자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세요. 돌아옴 즉도 하이까지. 베어진 즉도 하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즉도 하이.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에서 절대 과잉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너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아까 보기에서 일제강점기 정신적 고통? 이거 한번 받고 소나무? 지주와 절개의 상징 아니야? 아, 이거 일제강점기 고통인가? 이러고 그냥 막 넘어가. 근데 그러면 틀립니다. 잘 보세요. 큰 나무가 베어질 때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 장수산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장수산에 이 큰 나무가 베어짐직도 하고, 또 그렇다면 골짜기가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옴직도 한데, 그런데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죠. 자, 나무가 베어졌어, 안 베어졌어? 나무 안 베어졌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일제강점기 고통이 나오면 어떡해? 안 베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산에 있는 나무들은 고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이지 이게 일제강점기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봐야지. 그 부분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여기 첫 부분에서요, 분명히 벌목,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안 베어졌기 때문에 메아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장수산이 그만큼 울창함. 만약에 나무가 없었다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베어질 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드리 큰 솔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나무가 베어지는 소리 자체가 하나도 안 난다? 그만큼 고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것도 청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리가 날 법도 한데 안 난다, 이것도 조용한 것도 소리지. 그지? 침묵하는 것도 얘도 청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요한 것도.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요함을 강조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쏟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하얗구나.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자, 여기까지 자를게요. 2개예요. 두 번째 거. 일단 다람쥐도 없어. 맷새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요해요. 이 고요가 어느 정도냐면 뼈를 저릴 정도예요. 뼈를 저릴 정도. 무슨 심상이죠? 뼈가 저리다? 저리다? 촉각적인 심상을 이용해서 고요함을 강조한 거죠. 뼈를 저릴 정도다. 그 다음에 눈과 밤은 종이보다 하얗대요. 고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눈 내리는 밤. 종이보다 하얀 겨울밤이 되겠습니다. 무슨 심상? 하얗죠.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 눈 내리는 밤에 하얗고 조용하고. 게다가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 하얀 뜻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하얗게 빛나는 뜻. 달은 원래 보름달이 제일 밝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름달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뜻은 한밤에 이 고를 걸음이랴다 걷게 하기 위함인가? 이렇게. 마침 또 하얘니까 내가 여기를 산책할 수 있죠. 왜냐면 너네 이렇게 울창하고 흰눈이 내린 산은 밤이야. 위험해. 어떻게 밤에 눈 내린 산을 걸을 생각을 해. 근데 때마침 달빛이 보름달이라 너무 환하게 비춰주니까 고요히 산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걸음이란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가 잘 안 읽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종결 표현 때문이죠. 이랬거니 뭐뭐직도 하이 뭐뭐직도 하이 이로 끝났죠. 이를 다로 바꿔봐. 베어짐직도 하다 으르렁 돌아옴직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근데 다 대신 이를 쓰니까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걸음이란다. 이것도 걷기 위한 것인가? 걷기 위함인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란다 하니까 잘 모르겠죠. 옛날에 원래 니은다가 의문형음이었잖아 얘들아. 그래서요. 자, 여기 특징이 종결 표현이요. 즉 종결어미가요. 되게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죠.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예스러운 느낌 아니에요. 예스러운 예요. 예로부터기 때문에 예입니다. 옛날은 예예요. 예. 자 그러면 예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동양적이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장수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밤에 얘가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막한 장수산의 고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윗절에 중이 등장합니다. 윗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이것도 물음표예요. 여러분 윗절의 중 이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6판에 6번 졌대요. 야 너네 만약에 게임했는데 축구 경기를 했어. 6판 했는데 6번 졌어. 그럼 웃을 수 있어? 한 번 졌을 때야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반대양 축구 경기 하는데 6번 다 졌어. 피구에서 6번 다 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터트려야지 얘들아. 그지? 다시 해! 이건 반칙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이상해야 돼. 근데 얘는 허허 웃었대. 즉 윗절의 중은 승패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승패, 세속적 가치죠. 그러니까 승부에 관심이 없는 이 윗절 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탈속의 경지, 무욕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지. 윗절의 중. 그죠? 승패에 관심 없이 탈속적인. 게다가 중이잖아. 원래 불교는 세속적인 번뇌에서 벗어나고 해탈하는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윗절의 중이니까 원래부터 어디에 살던 사람이야? 원래 장수산에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탈속과 무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인데요. 걔가 이제 올라간 뒤에 조차리 얘는 맑고 그윽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자 냄새를 주었대요 여러분. 냄새는 무슨 심상? 후각인데 그걸 주었대. 후각의 시각화죠. 그리고 감각의 주관적 변용이죠. 다시 윗절 중 이거에 내음새 시적 허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냄새라고 해야 되는데 내음새라고 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줍는다? 여기도 의문형이에요. 그죠? 물음표를 굳이 해놨죠. 의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냄새를 줍는다 라는 표현은 후각의 시각화로 감각을 주관적으로 바꾸어서 주관적 변용을 시킨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왜 냄새를 주어? 그의 자취를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위주얼 중은 탈속과 무욕의 경지에 이른 존재로서 결국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죠. 지향. 그래서 그렇게 따르겠다. 그리고 여기에요. 걸음이 일한다. 냄새를 줍는다. 걸으면서 성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름은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에요. 시름은 바람 돌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니. 자 누가 시름을 가지고 있어요? 위절 중이요? 아니요. 화자의 시름은 시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도 심이 흔들리고 있대.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시름이 가득하죠. 이제는 이제 해석해도 돼요. 보기에서. 왜 시름일까? 뒤에 보면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내 슬픔은 꿈이 좌절된 것에서 왔겠죠. 왜? 암담한 현실, 일제강점기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좌절된 나의 이 시름이 굉장히 내면에서 바람이 없어도 내면의 시름이니까 마구마구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자는요 시름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요 화자하고 위절 중은 서로 이제 대비를 이루는 것이겠죠, 그죠? 삶의 태도가. 근데 오 견디란다. 중요한 거는 화자의 시름. 오 견디란다. 얘들아, 감정을 절제하니 아니면 영탄적이니? 누가 봐도 영탄적이죠. 오 견디란다 했잖아요. 요 시는 영탄적인 특징이 있어요. 원래 정지용의 유리창 기억하시죠? 정지용은 원래 감정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영탄했어. 영탄. 일반적인 시랑 다르지. 영탄적인 표현이 드러나요. 오 견디란다. 어떻게? 차고 오려니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에.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요 장수산인데요. 장수산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견디겠다. 그러면요 이 장수산은요 화자의 내면과는 달리 이거 화자의 내면이죠. 화자의 내면은 시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는 고요한, 얘는 흔들리잖아. 흔들리는 나의 내면, 여기는 고요한 외부. 이렇게 서로 대비가 있는 거예요. 여긴 고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는요 장수사는 굉장히 고요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그런 공간인데 특히 이 위절 중도 막 이렇게 무욕적인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수사는 동화된 인물이죠. 근데 나는 아직 내면이 많이 흔들려. 그래서 고요가 이상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걸 추구하겠다? 이 장수산의 겨울 한밤내 견디면서 장수산에서 견디며 이제 겨울을 보내는 그런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시름을 견뎌내겠다는, 이 시름을 견뎌내겠다는 의지죠. 근데 내면과 외부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요. 결국은 장수산에 동화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슬픔도 꿈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제 속세에 초연하고 싶은 거죠. 정지용이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264 마냥 서리빨 칼날진 그 위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항시인으로서 저항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아마 제일 먼저 창씨개명했을 수도 있어. 나는 아픈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 싫어. 게다가 우리 가족 건드린다? 못 참지.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저항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 변절하거나.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정지용 시인은 침묵을 했대요. 그래서 말기에 한 3년 동안 은둔하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순수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다 잊고 참고 견뎌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이 고요한 장수산처럼 견디겠다. 그래서 주제는요. 이 작품의 주제는 그 장수산의 고요함과 탈속에 대한 지향이거든요. 이게 주제. 그 탈속을 지향한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지용의 또 다른 시 하나 소개해 볼게요. 정지용의 인동차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 윗절 중은 전부 다 탈속과 무역의 경지에 이르는 분이에요. 어떠한 욕심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인동차는요. 이름이 인동차예요. 차의 종류죠. 그런데 인동은요. 겨울을 인내하는 차예요. 겨울을 이기는 차네.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얘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 누구를 바라보느냐? 노주인, 늙은 주인이요. 그 노주인의 장벽에, 그러니까 방 안에 무시로는 우리 라우나 가수님의 노래도 있는데요. 때때로 이런 뜻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수시로 인동 삼김물이 나는다. 자, 노주인은 뭘 하느냐면요. 인동 삼김물을 마셔요. 한마디로 인동차를 계속 마시는 거야. 그 방의 안에 모습이 어떠냐?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불고. 얘들아, 불이 방 안에 도로 피어 불고. 그럼 방 안은 어때? 따뜻하지?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랗다고. 게다가 파릇한 무의 순. 뭔가 생명력이 움트고 있죠. 게다가 파란색, 붉은색. 게다가요, 흙냄새가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방 안에는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흙이 풀린다. 이게 이제 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이 풀리는 냄새도 나고 무의 순도 높고 불도 뭔가 빨갛게 피어나고 따뜻하게. 그래서 이 방 안에는 뭔가 봄이 움트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바깥 풍살 소리에 잠착하다. 지금 방 안에는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의 밖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풍살 소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방 안과 밖이 대비되죠. 여기는 붉은색의 막 색이 있는데 여기는 하얗고요. 그 다음에 풍살 소리는 막 눈바람이 치고 있으니 지금 여기가 암담한 현실 상황이다 라고 봐도 좋겠죠.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요. 자, 방 안은 그렇지만 지금 이 방 안의 노주인은 어때요? 그냥 인동 삼긴 물을 계속 마셔요. 불도 보고 무순도 파릇하고요. 흙 냄새도 맡다가 그냥 풍설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는 영탄적입니까? 감정을 절제합니까? 누가 봐도 감정을 절제하고 있죠. 일자 종결어미가 다 평서형이고요. 그 다음에 산중에 체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하다. 삼동의 겨울이죠. 체력도 없이. 여기는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기다릴 거야. 인내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달력도 없어요. 그리고 삼동이 하얗다. 흰색의 이미지. 그냥 흰 겨울을 꾸준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희망이 있지. 겨울에서 봄으로 갈 거라는 희망이, 생명이 움트고 있잖아. 그래서요. 여기서 생명력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점.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탈속이잖아. 완전히. 근데 여기는 뭐해? 인동 삼김물을 먹으면서 시련을 견뎌내는, 겨울을 견디는 수단이면서 겨울을 견디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계속 마시는 거야. 그래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봄은 광복과 관련이 있겠지. 여기서는 이런 생명력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속자가 단절된 공간으로서의 누구예요? 괜찮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속세가 단절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드러나고 있네요. 아이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유치원에 생명연설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내가 존재가 되게 쓸모없이 느껴질 때 나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생명이 부대낄 때, 그러니까 되게 생명력이 되게 작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대. 거기는 장렬하는 태양, 열사의 끝.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극한으로 힘든 지점이죠.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잖아. 거기에서는 오직 알라신만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생명의 극한 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 지금은 니네가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잖아. 살기 위해서 뭐 노력해요? 내가 먹는 거에 힘쓰고 수분 보충에 힘쓰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 다른 거에 신경 쓰게 많으니까. 그럴 때는 아라비아의 오히려 생존이 극한으로 제한받는 그곳으로 가서
생명력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생명력이 되게 제한된 아라비아의 공간으로 떠나긴 하는데 거기는 생명력이 되게 제한된 그런 공간이라면 여기는 그냥 탈속, 세상에서 떠난 탈속. 거기는 이제 실현의 공간이고 여기는 실현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의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일까요?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진술을 확인하는 단정적 진술은 나의 입장. 아, 이거 아직 우리 나를 안 했군요.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진도를 나오고 싶어서. 자, 김종길의 고고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고를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외로울 고, 높을 고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게 높다, 홀로 우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전을 찾아보면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함이라는 것은 홀로 우뚝하다, 드높은 정신적 경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홀로 우뚝하는 거니까. 예, 드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말하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아, 북한산이 등장했습니다. 자, 북한산이요.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뭐야, 얘들아. 북한산 높이가 원래 달라져요? 그런 게 어딨어? 산의 높이는 항상 일정하지. 정해져 있는 건데, 그치? 그런데요, 이 북한산이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럼 그 높이는 물리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이 높이는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경지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한다? 회복한다라는 말은 그 높이가 언제나 일정하게, 그 정신적인 경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북한산의 높이는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변함없는 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는 이룰 수 없는 경지겠네. 그 다음에 기다려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단정적인 어조를 이루고 있네요. 네, 단정적이에요.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낮은 봉우리는 안 되고요. 일부 높은 봉우리만 가능한 경지래요. 그래서 특히 백운대, 인수봉 이거 북한산의 실제 봉우리 이름이거든요. 북한산에 있는 수많은 그런 봉우리들 중에 백운대나 인수봉 얘만 가능하대. 이거 실제 지명이니까 실제 지명을 활용해서 사실성을 부여한다. 실제 지명을 활용했으니 사실성을 부여하고요. 저 장수산도 실제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쟤는 좀 사실감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여기 탈속 좀 진짜 있는 산이긴 한데요. 막 너무 적막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양적인 은둔사상이 등장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얘들아, 옅은 화장을 하듯 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법이죠? 지규법이고요. 산이 화장을 한대요. 이건 무슨 법일까요? 지규와 의. 근데 가볍게 눈을 써야 된대요. 여기에요. 가볍게. 가벼운 눈. 그러니까 뭐 있잖아, 가부키 화장 이런 거 안 된대. 쌩얼 메이크업 이것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가볍게 눈을 쓰고 왼이 온이에요. 온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여기 가벼운 눈에다가 여기 차가운 수묵. 얘들아, 수묵화가 어떤 그림이죠? 먹으로 그린 그림이지. 흑백으로만 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수묵이 차갑대. 뭐야? 시각의 촉각화. 그리고 또 수묵으로 젖어 있대. 얘도 시각의 촉각화. 어떻게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얘는 시각의 촉각화. 얘도 감각의 전이가 있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똑같이 감각의 전이가 있죠. 그 다음에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정 시간에 가는. 특히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특정 시간에만 가능한 경지래요. 그럼 왜 이른 겨울날 아침이냐? 일단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록의 계절 언제입니까? 실록의 계절은 이제 풀을 녹이 막 이렇게 짙은 거니까 녹음의 계절이거든요. 여름이죠, 여름. 어쨌든 실록 여름 안 되고요. 그다음 단풍은요? 가을. 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절 봄이죠. 봄 아지랑이. 얘도 안 되고요. 게다가요. 온 산을 뒤덮는 적설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폭설이 내린 눈 안 된다는 거죠. 온 산이 눈으로 뒤덮인 경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그거 안 된대. 전체를 덮는 거 안 되고요. 밑에는 수묵이 있어요. 차가운 수묵에다가 위에 가벼운 눈이 있을 때 이 경지. 그리고 얘 여기 끝에만 눈 덮여야 되니까 낮은 봉우리는 또 되지도 않아. 백운대하고 인수봉만이 눈으로 살짝 덮인 그 경지. 아우 예민해, 그지? 그게 이제 지가 지향하는 그 지점인가 봐요. 네. 산은 뭐 언제 봐도 아름다운데 얘는 또 그 경지를 또 좋아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여러분 장밋빛 햇살 그럼 보통은 뭐 희망의 상징, 뭐 생명력의 상징, 소생하는 뭐 이런 의미, 좋은 의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밋빛 의미 여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여기서 봐봐라. 흑백이 대비를 이루어야 되지. 겨울산이잖아요. 겨울산이면 여기 밑에 까맸을 거야.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동틀 무렵에 그때 이제 흰 눈이 얇게 있을 때 그런 차가운 색의 이미지를 얘가 좋아하나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장밋빛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눈이 녹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장밋빛의 햇빛. 얘들아, 이 햇빛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장밋빛의 햇빛은요. 이 눈을 녹이는 것, 즉 순수함을 변절시키는 존재예요. 순수함을 변질시키는 존재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변질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 높이는요. 아까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였어요. 그게 바로 정신적 경지였죠.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겨울까지 기다리라 했죠. 여기 마지막에도 겨울까지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반복과 수미상관을 통해서 동일한 식구의 반복 또는 수미상관을 통해서 그 고고한 경지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겠다, 참고 견디겠다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요 비유적이고 또 기다리겠다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지금 반대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그래서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얘들아 여기 표현상의 특징은 항상 정답이 딱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가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단정적 진술은 나에 있죠. 그 다음에 가는 일상어에서 안 쓰는 어미를 통해 옛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확히 딱 떨어지지. 뭐뭐 고나, 뭐뭐 희고녀, 뭐뭐 리안다. 벌써 예스러운 어미 딱 떨어지죠? 나를 봤더니 다다다. 얘는 예스러운 어미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3번에서 연세법 없고요. 4번에서 감탄사는 가에 있고요.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나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건 맞춰야 돼. 몇 번이야? 그렇지. 여기서 겨울 한밤 내 인내의 태도. B는 고대하는 대상이 나타나는 이른 겨울 아침 되겠습니다. 자, 3번 A. A는 보기에 있어요. 탈속의 경지를 형상화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얘도 쭉 읽어보니까 뭐가 맞아요? 5번이죠. 실록, 단풍, 안개, 고고함을 갖추기에 필요한 소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닌 거죠.
B. 얘는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틀린 것은 그렇지. 의성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의성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 정확하게 어디예요? 벌목 정정이죠.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 소리가 날 법도 한데 소리가 안 났어. 그래서 정신적 고통 아니죠. 이 틀렸죠. 과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